저는 유스트림 서비스도 설명해 드리고 또 저희가 담고 있는 그 라이브 스트리밍 동영상 플랫폼에 대해서 최근에 트렌드가 어떤지 두 가지로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유스트림은 지금 뭐 트래픽 기준이든 뭐 매출 기준이든 지금 전 세계 그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에서는 전 세계 1위 업체고요. 2007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리즈 B 펀딩까지 받고 있고 그걸 자본금으로 해서 더욱더 좀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시리즈 B에 들어갈 때 소프트뱅크가 지금 유스트림의 가장 큰 주주로 되어 있고요. KT도 같이 들어가 있고 해서 지금 2010년도에는 도쿄에 유스트림 아시아가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 2월 달이죠. 유스트림 코리아가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 서비스는 한 달 평균 150만 건의 생방송이 전 세계에서 방송이 되고 있고요. 7천만 명이 그 방송들을 현재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 접속에 대한 사실상 제한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동시 접속은 160만 명까지 한번 찍어본 경험이 있고 평균 시청 시간은 1인당 20분 정도 되고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약 1000만 개가 지금 다운받아져 있습니다. 라이브 콘텐츠가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광고 시간이 비싼 이벤토리가 그 미국 슈퍼볼 중간 광고죠. 30초가 약 한 40억 원 정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컨텐츠를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가장 비싼 것이죠. 그래서 현재 저희 유스트림 내부에서도 당연히 이제 라이브가 저희는 주 포커스이긴 하지만 라이브를 방송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VOD로 저장이 되고 그래서 VOD는 저희는 서브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VOD 시청 시간보다 라이브 시청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두 번째로 라이브 컨텐츠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간에 방송이 끝나버리면 그 라이브 컨텐츠, 그러니까 컨텐츠 더 이상 라이브는 아니고 컨텐츠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당히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죠. 세 번째로 이거는 이제 어떤 유저의 로열티 측면인데요. 라이브라는 것은 상당히 몰입도가 높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유튜브나 훌루처럼 VOD 전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평균 시청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3분에서 뭐 6분 이렇게 되지만 저희 같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는 20분. 왜냐하면 뭐 스포츠를 라이브로 보신다거나 콘서트를 라이브로 보신다거나 할 때 보통은 관심이 있는 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계속 쭉 보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유스트림 미국 본사는 샌프란시스코와 아린 센터는 헝가리에 있습니다. 헝가리에 이제 물론 인력도 훌륭하지만요. 저희 또 CTO가 또 헝가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쿄와 서울에 이렇게 저희 그 오피스가 분포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는 잘못됐다. 14개국 언어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이든 뭐 저희 뒤에 있는 저런 어떤 프로페셔널한 카메라에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저희 유스트림 서버로 클라우드 서버죠. 올라가서 뭐 트랜스코딩이든 압축이든 여러 가지 변환 기술을 통해서 또 전 세계의 스마트폰이나 엔스크린으로 다 저희가 컨텐츠를 전달해 드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 1,500만 명의 브로드캐스터가 7천만 명의 유닉 뷰어에게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돈을 어떻게 버냐? 세 가지입니다. 저희는 일단 B2B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 개인들은 모두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스트림 앱을 다운받으시면 이 장소도 바로 라이브로 하실 수 있고요. 전 세계에. 하지만 저희가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해서 삼성전자나 뭐 애플이나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국내 지자체들,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분들은 다 저희가 월정액을 받으면서 하는 그런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저희 첫 번째 플랫폼 서비스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는 B2B 고객들이 프로덕션까지의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서비스까지 다 해드리고요. 사실 이쪽 프로덕션을 대행하는 매출이 상당히 크지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서비스 중에서는 또 유료 서비스 모델이 있죠. 페이퍼 뷰라고 하는 PPV이고요.
그래서 일반 개인들까지도 프리미엄 멤버가 되시면 본인의 컨텐츠를 유료로 판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또 온라인 매체들이 하고 있는 이제 광고 서비스까지 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튜브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영상을 플레이하실 때 그 앞에 나오는 프리롤 광고라든가 중간에 나오는 미드롤, 엔드롤 광고는 요즘은 거의 큰 거부감 없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 그런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생방송, 동영상 온라인 그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최근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SLS라고 하는 건데요. 소셜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의 통신 환경은 뭐 4G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5G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단순히 스마트폰으로도 HD급의 영상을 전 세계에 라이브 방송할 수 있는 그런 통신 환경을 만들어지는 거고요. 다 아시겠지만 노트북, 랩탑 더 이상 성장한 시장이 아니죠. HP가 최근에 다우존스에서도 물러났죠. 완전히 지금 이 디바이스 시장에서도 완전히 시장 판도가 무너지고 있고요.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스마트폰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 IT 기기가 개인화된다는 그런 시장이 되는 것이죠. 본인이 갖고 다니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분신처럼 여기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라이브를 언제 어디서든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개인화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가지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요. 지금은 정말 그냥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로 문턱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향후 2년, 5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겠죠. 그 데이터의 폭증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는 바로 뭐니 해도 동영상을 공유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소셜미디어는 정말 이제는 뗄래야 뗄 수도 없고, 많은 벤처 회사들이 이 소셜미디어와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트위터 같은 경우도 140자의 문자로 시작을 했던, 텍스트가 전달되고 바이럴되는 그런 것들이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해서 사진이 강하게 공유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러다가 요즘에 페이스북 보시면 또 많은 그 공유되고 있는 매체 중에 하나가 바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최근에 가장 핫한 동영상 또 서비스 업체인 바인이 있죠. 트위터가 인수해서 요즘 가장 폭발적으로 유저가 증가하고 있는 바인, 또 그 바인을 따라 하려고 인스타그램이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버리고 인스타그램 비디오를 또 만들어서 뭐 최근에 시장에서는 많이 좀 지탄을 받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하지만 이렇게 동영상이 소셜미디어 완전히 결합이 돼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동영상 중에서도 이것은 그러니까 녹화된 것들이 공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공유하고 싶은 그 순간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바로 친구들과 전 세계에 공유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소셜 라이브 서비스라고 지금 서서히 불려지고 있고요. 결국은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탄생의 순간, 결혼의 순간, 죽음의 순간, 이런 것들을 바로 지금 공유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러한 본능들을 모두 가지고 계신데요. 가장 그 공유하는 수단 중에 감동의 깊이가 가장 강한 것이 바로 동영상을 공유하는 겁니다. 동영상은 표현할 필요가 없죠. 있는 그대로 공유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라이브에 대한 시청이 편해지고, 또 그거를 받는 방법이 아주 쉬워지고, 또한 이것들이 모든 소셜, 오픈되어 있는 환경에서 모든 소셜 서비스들과 결합이 되는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 각광을 받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스트림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의 상징적인 동물이 바로 흰머리 독수리죠. 흰머리 독수리가 이 보호 단체에서 어떤 흰머리 독수리가 점점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일으키려고 이 흰머리 독수리 우리 안에다가 라이브 캠을 설치를 했고요. 이거를 24시간 365일 계속 라이브로 방송을 했고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이 독수리가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알을 낳고 사람들이 점점 저 알이 언제 부화를 할까
바이럴이 된 거죠. 페이스북, 트위터, 뭐 구글 플러스 다. 그래서 요 알을 깨어 나오는 그 3일 전부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동시 접속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몰렸고 3일 동안에 1억 명이 봤어요. 이런 어떤 전파력인 것이죠. 바로 그 탄생의 순간을 아주 본질적인 경험을 모두 함께 공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유스트림 아시아가 역설적으로 브랜딩이 일본에서 가장 강하게 확산되었던 사례가 바로 일본 쓰나미였습니다. 이때 NHK 같은 경우도 일본이 언론 통제가 심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유스트림을 통해서 소셜 라이브를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NHK도 더 이상은 이걸 막지 못했고, 더 이상 막지 못했고, 심지어는 NHK 방송을 그냥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그걸 그냥 찍어도 허용을 해줬어요. 원래 그건 안 되죠. 저작권상 안 되는 것이지만 NHK는 워낙 소셜과 글로벌로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허용을 했고 피해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린 이런 죽음의 상황은 정말 다 누구나 공유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아주 컸던 미국 대선, 한국 대선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TV 토론회가 트위터로도 많은 그런 확산이 되지만 라이브 자체가 그냥 확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옆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소셜 스트림이라고 하는 저희가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화성 착륙 같은 것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작년에 텐트 14 이거는 저희는 상당히 새로운 충격으로 저희도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어요. 이거는 저희는 그래서 소셜 페스티벌로 좀 트렌드를 정했고요. 사실 작년 연말에 그 선남 선녀 만나는 그 솔로 대첩도 저희는 오히려 그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너무 이제 초반부터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너무 상업적으로 변해서 이제 실패한 사례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SLR 클럽에서 그냥 회원들끼리 얘기하고 다투고 그래 해보자 내기 걸자 했던 것들이 동접 1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아주 동접 10만 명은 시청률 계산하면 0.5%입니다. 0.5%는 요즘 종편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시청률이죠. 그 다음에 작년에 볼라벤 태풍, 올해는 태풍이 없어서 조금 저희도 좀 한가했습니다. 네. 아무튼 제주도에서 그 바닷가인 호텔에서 어떤 분이 또 찍으신 거죠. 그 다음에 작년에 국정원 여직원 사건. 저희도 이제 문재인 TV 쪽에서 이거 저희 플랫폼을 쓰시면서 방송하셨는데 이 오피스텔 앞에서 새벽 4시인데도 저도 자다가 봤더니 새벽 4시에 동시 접속 6만 명이 보고 계세요. 이거를. 이런 어떤 응집력이죠. 저 여직원 언제 나오나. 그거 보려고. 자, 이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게 앞에 보여드린 게 어떤 소셜 라이브 서비스의 어떤 그 중요한 초기 트렌드를 말씀드린 거고요. 최근에 기업들은 또 어떻게 라이브 플랫폼을 쓰고 있는가? 저희는 GLMP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요. 글로벌 라이브 마케팅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달 9월 4일 날 삼성전자가 베를린 이파 쇼에서 갤럭시 노트 3, 그 다음에 갤럭시 기어를 발표한 행사장에는 약 수천 명이 몰려있었는데 그거를 마찬가지로 유스트림, 유튜브 모든 매체를 활용을 해서 글로벌 라이브로 서비스를 했고요. 수백만 명이 함께 동시에 시청을 했습니다. 상당한 ROI가 높은 그런 마케팅 기법이죠. 이게 올해 초에 소니가 뉴욕에서 플레이스테이션 4를 런칭 이벤트 쇼를 했어요. 그럴 때 800만 명이 시청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 접속은 100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그 순간을 전 세계 함께 본 거죠, 사람들이. 이건 라이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플레이스테이션, 요거는 저희가 소니와 페이스북과 유스트림이 3사가 전략적으로 이벤트를 만들었던 마케팅 사례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4가 만들어졌냐면 요즘은 게임 공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PS4에 콘솔에다가 공유하는 기능까지 다 같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PS4로 게임을 할 때 우리 친구들한테 게임하는 장면을 바로 공유를 하는 그런 컨셉인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는 안 나왔지만 곧 만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라이브는 유스트림, 그 다음에 공유는 페이스북. 하지만 집에서 하는 거는 PS4인 거죠. 그래서 마치 PS4는 그냥 케이블 TV 박스라고 보시면 되고 유스트림이 일종의
그 AT&T나 한국의 뭐 CNM이든 이런 방송사가 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애플 다 지금 유스트림과 같은 이런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전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저희 큰 또 수익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미국의 허핑턴 포스트 잘 아시죠? 이것도 막 블로그가 중심이 돼서 엄청나게 커진 잘 아시는 사이트지만 마찬가지로 지금의 배너 광고 컨셉이 약간 바뀌었어요. 배너가 아예 동영상으로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배너 영역만 사가지고 광고주한테 같이 팔아요. 그래서 그러면 트래픽도 확보가 되고 어차피 광고주들은 배너 광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마케팅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테크런치도 이렇게 배너 영역에서 파나소닉이 CS 할 때 이런 식으로 광고를 방송과 함께 하는 것이고, 뭐 런칭 이벤트 쇼들 많이 하고 있어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배터리를 철인 3종 경기 태워가지고 라이브로 계속 하는 거죠. 그만큼 오래 간다. 3일 동안 라이브 한 거예요. 그다음에 백악관, 연두교서 당연히 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전 세계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통령 취임식도 유스트림으로 아마 역대 최초로 전 세계 생중계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뭐 작년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다음에 싸이 콘서트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유튜브와 유스트림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유튜브와 유스트림이 동시에 작년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싸이가 우통 벗고 했던 그 이벤트를 두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라이브를 쐈고요. 유튜브는 동시 접속 8만 명대 다운이 됐어요. 이 라이브 기술은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 가장 높은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13만 5천 명까지 급속도로 올라갔었죠. 시청률이 0.7%까지 갔었네요. 그래서 원타임 이벤트인데 145개국에서 160만 명이 시청을 한 그런 사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컨퍼런스가 사실 저희의 또 큰 수익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4일을 하는데 저희가 프로덕션까지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아시겠지만 방송 장비니 뭐니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의 매출이 원타임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스포츠 이벤트도 QPR이라는 구단은 저희 고객이고요. 그래서 매 경기가 끝날 때마다 유스트림으로 그날의 경기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주고 선수들도 초대하고 저희도 박지성 좀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안 나왔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단도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기획사들은 뭐 엄청나죠. 최근에 네이버가 TV 캐스트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라이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저희가 작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지금 시장을 뺏기고 있긴 한데 저희는 뺏긴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SMYG에 집중을 해요. 하지만 저희 한류 기획사들이 그 두 회사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많은 업체들이 저에게 찾아오는 또 저희한테는 좋은 거죠. 하지만 네이버의 TV캐스트 잘 보시면 최근에 조용필 콘서트 다 라이브로 시작을 했죠. 작년에 저희가 다 이미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유기농 돼지 이거 되게 재밌는 사례거든요. 이거 혹시 한돈 돼지고기 사시면 저희 뭐 이마트나 다 있어요. 거기 앞에 QR코드가 있어요. 그걸 딱 찍으시면 라이브가 돼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 이거 지금 계속 라이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스키장 라이브도 있고요. 보강그룹이 하고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제주도 보강에 또 제주도 그 리조트도 이렇게 일출봉을 24시간 라이브로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고 있고,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이 훌륭한 마케팅 플랫폼으로 많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들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요 전 분이 여러 가지 대한미디어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결국 콘텐츠 저작자가, 저희는 유스트림은 중간에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작권을 모두 푸시는 분들이 방송 어카운트를 여시고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돈을 PPV로 유료 콘텐츠를 하셔도 본인들이 다 가져가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재작년이죠. 일본이 원전 사고 터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뮤지션들이 유스트림의 어카운트를 열고 자발적으로 우리 놓고 더 이상 원자료가 안 된다라는 자선 콘서트를 하면서 도네이션을 받은 거죠. 그거를 또 사회에 기부하고 이런 어떤 저작자들이 사회를 바꾸는 데에 또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엘고 대통령 같은 경우도 환경운동가죠. 그래서 매년 하루 24시간 라이브 이벤트를 해요. 유스트림과 함께. 그래서 전 세계의 24개 도시를 라이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1시간씩. 그러니까 시간이 전 세계로 도니까 거기서 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라이브가 시작돼서 24시간 전 세계를 돌고 다시 24시간째 다시 샌프란시스코 엘고가 마무리를 하는 이런 행사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라이브는 역시 시위가 가장 강하고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시리아에서 시위대가 그 진압군이 시위대를 막 진압하려고 총을 막 들이댔죠. 그때 트위터나 이런 물론 하실 수는 있는데 유스트림으로 스마트폰을 들이댔죠. 진압군한테 이거 지금 전 세계 생중계 중입니다. 나는 무섭지 않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 사람은 물러나갔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의 힘은 정말 강력한 거고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시대가 이미 됐고 더 진화가 되는 그런 지금 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